1월 25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 법원 행정처장을 안철상 대법관으로 전격 교체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해 어제 입장문을 내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법원 행정처 쇄신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의 일입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안철상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법관은 2월 1일부터 법원행정처장을 겸하게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을 전격 교체한 것은 어제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밝힌 법원행정처 인적쇄신 차원의 조치로 풀이됩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의해 최초의 여성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던 건 지난해 7월, 불과 6개월 전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의 정해진 임기는 없지만 통상 1년 이상, 2년 정도 근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대법원이 김소영 처장 교체 이유로 오는 11월 임기가 끝나는 김 처장의 재판 업무 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경질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원행정처장 교체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 및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15기로 수료하고 1986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법원 도서관장, 대전지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는 대대적인 사법행정 쇄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로 안팎에서 궁지에 몰린 사법부가 제대로 된 개혁의 단초를 만들 수 있을지 향후 김명수 대법원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정한솔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법무부와 국민권익위, 법제처 등 7개 정부 부처 합동 업무보고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정부는 신년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받기로 해 오늘 보고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의 키워드는 공정과 정의, 인권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석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 확립, 법무부가 밝힌 올해의 주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한 업무 추진 방향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적폐청산 수사,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입니다. 우선 법무부는 올해도 변함없이 철저한 적폐청산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나 인사채용 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 안전과 서민 경제 침해 범죄는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하고 사회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의 범죄를 엄단하겠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관련해선 금융당국과 협조해 불법, 탈법 혐의가 나올 경우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법무부는 제도 개선 면에서는 공수처 설치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건 지금 국회에서 사개특위가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국회 결국 입법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고 특히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등 국민에 의한 검찰의 민주적 통제, 검찰 내부 조직 문화 개선,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등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과 이를 위한 검찰 개혁,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는 이렇게 압축됩니다. 정부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이슈 플러스 오늘은 난민 얘기 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법무부가 출입국자 2017년 출입국자 수를 발표했는데 이게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출입국자 수가 무려 8천만 명을 돌파해서 네.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하루 평균 22만 명꼴로 우리나라를 들어왔다 나갔다 한 네. 겁니다. 2010년 4천만 명 돌파 이후 7년 만에 2배가 된 건데요. 네. 2017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도 218만 명으로 역시 역대 최다 기록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00명 가운데 42명이 외국인이라고 이제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뭐 적지 않아 보이는데 난민 얘기 해볼까요? 난민 신청자 수가 연간 얼마나 되나요? 네, 우리나라에 난민이 이제 처음 신청된 건 네. 지난 1994년 5명이 최초였는데요. 네. 2013년 1,500명을 돌파한 난민 신청자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서 지난해엔 10,000명의 육박, 불과 4년 만에 6배 정도 늘었습니다. 네, 뭐 2013년 이후 난민 신청자가 급증한 이유 같은 게 있나요? 네, 지난 2012년 이제 제정이 되고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이제 난민법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전에는 난민 신청을 하려면 이제 체류 지역 출입국 사무소를 관리소를 방문을 해야만 네.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난민법 제정 이후에 출입국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도 바로 난민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에 도착하기만 하면 일단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이런 난민법이 있는 건 아시아에선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합니다. 네. 난민 신청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네, 종교를 사유로 한 난민 신청이 25%로 가장 많았고 네. 정치적 사유가 22%로 나타났고요. 네. 시리아 이런 곳에서 온 특정 구성원, 인종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뭐 신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민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이제 난민 인정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13년 57명, 2014년 94명, 지난해에는 121명만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비율로 보면 2013년도에는 신청자의 3.6%가 받아들여졌는데요. 네. 지난해에는 1.2%로 100명 신청하면 겨우 1명 정도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2015년 기준 OECD 평균 난민 인정률 37%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러네요. 법무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난민이라고 인정해 주는 비율이 저렇다는 거죠? 왜 저런 건가요, 그런데? 네, 한마디로 신청 자격이 안 되는데 일단 네. 신청부터 하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거다라는 게 법무부 설명인데요. 네. 법무부 담당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 불법 체류하다가 이제 막 강제 퇴거 되려고 하니까 뭐 신청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유가 인정 안 되면서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인 거예요. 뭐 설득력이 있는 해명인가요? 어떤가요? 관련 인권 단체들의 말은 조금 다른데요. 네. 신청자 수가 늘어난 것 자체는 맞지만 난민 심사가 난민 보호 차원이 아니라 다시 내보내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직접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난민 심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 면접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령 이 사람이 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그것을 일종의 꼬투리를 잡아내기 위한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을 해요. 이 심사에서 불인정되면 소송 같은 거 낼 수 있잖아요. 그 난민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네, 난민법 제5조에 따라서 네. 난민 불인정을 받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 좋아 소송이지 네. 2015년엔 소송을 통해 난민이 인정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고요. 네. 2016년에도 단 3건에 불과합니다. 네. 국선 변호인처럼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말입니다. 네, 뭐 덮어놓고 받아줄 수도 없지만 덮어놓고 떨어뜨리기 위한 식의 심사도 어쨌든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안방의 세월호 참사로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지난 2011년 문제가 처음 불거진 뒤 7년 만인데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레킷뱅키저 대표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세퓨 제조사 오모 전 대표는 징역 5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금고 3년, 김원혜 전 홈플러스 본부장 징역 4년 등 모두 16명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 대해 징역 20년,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현우 전 대표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에 흡입 독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확인해 본 적이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신 전 대표에 대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사유로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1심보다 형을 감경해줬고 오늘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존 리 전 대표는 대표이사 재직 당시 제품의 안정성이나 광고 문구가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사회적 참사법에 따른 국회 특조위 차원의 재진상규명과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재수사와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입장입니다. 사회적 참사법에 따른 국회 2기 특조위가 어떤 활동과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진실을 농락하고 제멋대로 권세를 휘두르는 자 또는 그런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지록위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직 부장판사가 어제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청원 제목은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의 사면을 청원드립니다입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1심 재판부가 댓글 공작을 지시해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내리자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 제목은 지록위마의 판결, 법치주의는 죽었다입니다. 이 글에서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것은 궤변이다, 헛웃음이 나온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앞둔 재판장의 입신 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 가득한 판결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해당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의 이 글은 법원 안팎에 일대 평지 풍파를 일으켰고 글은 삭제되고 김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한 징계 최고 수위인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2014년의 일입니다. 반전은 2017년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되면서 시작됩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지난 2014년 9월 22일 작성한 비망록을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을 뜻하는 장이라는 표시 옆에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 김동진 부장이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메모 작성 나흘 뒤 당시 김동진 부장판사가 속해 있던 수원지법은 김 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고 대법원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며 고 김영한 수석 비망록대로 김 부장판사를 직무 배제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의 조사 결과에 나온 원세훈 전 원장 항소심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과 이에 대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법원에 대한 불만 표시와 어떻게 해달라는 희망. 결과적으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와 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 파기완송, 우 전 수석의 희망대로 된 대법원 상고심, 다 우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항소심 재판부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한 점, 항소심 재판 결과가 청와대 뜻대로 나오지 않자 청와대 재판부 진위를 상세히 설명한 점, 법원행정처가 나서 항소심 판결의 법률적 오류를 찾아내려 한 점, 이 모든 것들의 이면에 있는 대선 정당성 확보와 상고법원 설치를 고리로 한 청와대와 대법원 법원 행정처와의 거래 정황은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이 청와대의 신여냐는 비난과 비아냥에 대한 청와대든 어디든 우린 연락받은 거 전혀 없다는 대법관 전원 명의의 유감 입장문 발표. 유감을 표명해야 했던 건 연락받은 게 없다는데 왜 오해하냐가 아니라 법원 행정처의 부적절한 처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켜야 할 건 대법관의 자존심이 아니라
흔들렸던 법원과 법관의 독립이 아닐까 합니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지록 위마 판결 글을 올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2014년, 그해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지록 위마였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늘 지난 1년간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 1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와 성창호 부장판사, 황병헌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7년 검사평가 결과 서울중앙지검 신기련 검사, 서울동부지검 강신엽 검사 등 우수검사 12명을 선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변협은 선정된 검사들은 수사 태도와 방법이 모범이 되고 피의자들의 인권 보장에도 힘써 친절하고 따뜻한 검사의 표본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내일 변호사회관에서 아동학대 사건 대응 매뉴얼 200% 활용하기를 주제로 무료 강연회를 엽니다.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사례로 보는 아동학대 사건 처리 실무 등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8년 청소년 법문화 교육 캠프에 참가할 청소년을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준법 관련 강의와 모의 재판 체험 등이 열리며 희망하는 청소년이나 단체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하면 됩니다. (1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